자,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제어공학 2022년도 3회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시험, 2회 시험에도 우리가 기존의 관연도 제어공학 복습만 했으면 신규 문제가 딱히 없는 내용으로 10문제가 그대로 편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회 시험도 훑어보니까 기출문제 자체가 관연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고요. 61번입니다. 그림 같은 제어 시스템에 안정하기 위한 K범위는 뭐냐 물어봤어요. 봐요. 이것도 우리가 기존 관연도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전향 이득. 그대로 값을 구하게 되면 주어진 함수가 S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로 응답하니까 단위 피드백에 의해서 플러스 S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식을 정리하면 바로 S의 S 플러스 1의 제곱, S의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분모를 정리하게 되면 요거는 서로 약분돼서 K가 남고요. 요거는 바로 주어진 조건이 S의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불안정은 특성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요 분모를 0으로 두면 이제 특성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으면서 이걸 풀어버립시다. 완전 제곱꼴이니까. 그럼 S제곱이니까 S3승. 플러스 요건 2S니까 앞에 S 있으니까 2S 제곱. 마지막은 1이니까 앞에 있으니까 S 플러스 K는 0이었다라고 두면 이제 드디어 안정불안정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은 뭐냐? 모든 부호 동일, 모든 차수원제니까 이 K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루스법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2, 1, K. 요런 관계가 되죠. 그러면 요 아래 요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요렇게 먼저 곱하면 2 빼기 그 다음 거 곱하면 K입니다. 여긴 0이죠. 물론 마지막 거는 요걸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K가 나올지언정.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면 이제 계산이 끝납니다. 그럼 2는 적거나 많으니까 결국은 2-K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1로 넘기면 바로 2의 K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K는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답이 4번에 존재하죠. 네, 4번에. 문제 62번입니다.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RS분의 CS가 12 되는 갖게 되는 조건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보니까 그 신호름선도 안에 들어있는 블록선도 안에 들어있는 GS 값을 구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어진 전달함수가 RS분의 CS를 했을 때 얘가 12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어진 함수의 전달함수부터 먼저 구하면 되죠.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1회, 2회 시험 안에 그림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 이제 약식으로 그리면 전향이득과 페로프 이득이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꼴이죠. 그러면 요걸 식을 적게 되면 그러면 전향이득이 GS죠. 피드백이 위에 거부터 먼저 적으면 마이너스로 피드백하니까 플러스 GSH1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피드백은 플러스 GSH2S가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1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을 일로 옮기게 되면 결국 GS는 바로 곱하니까 10 플러스 10 GSH1S 플러스 요걸 또 여기다 곱하면 10 GSH2S가 되겠네요. 이제 출준이 요구하는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GS를 이제 한 대로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위로 가면 GS에 마이너스 10 GSH1S. 이 값도 절로 옮기게 되면 마이너스 10 GSH2S가 되고 이 값은 10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요 GS를 전부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GS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10H1S 마이너스 10H2S는 자, 바로 10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끄집어낸 것만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아주, 식을 여러 번 계산해서, 자, 말 그대로, 자, 시간 잡아먹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럼 요런 형태가 되어 있는, 자, 답을 찾으러 가면 되겠죠? 답이 4번에 있나요? 네, 그렇죠. 답이 4번에 있네요. 자, 문제 63번입니다. 자, 문제 63번은, 자, 회로에서 t가 0일 때, 자, 입력 V1, 1차측 전압이네요. 자, 그 1차측 전압이 지수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자, 그럴 때, 자, 주어지는 인가한다면 출력 V2의 값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시간 함수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럴 때 R은 2고 L은 1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던, 뭐예요? 그렇죠. 회로에서 전달 함수 공식을 끌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럼 입력과 출력이 존재할 때, 그때 출력이, 자, 어떤 건지 안다면, 그때 전달 함수 뭐였어요? 결국 전달 함수는 자, 출력이 V2T죠. 그러면 V2S분의 V1S를 하게 되면 그때 전달 함수는 자, R과 L이 직렬 구조니까 LS 플러스 R분의 해당되는 출력.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자, 전달 함수,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전달 함수 값입니다. 근데 출전이 말하는 것은 자, 뭐라 그랬어요? 출력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출력.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이 V1, 얘가 출력이 V2죠. 자, 그러면, 자, 출전이 V2S. 자, 요거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되돌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V2S는, 자, 바로, LS 플러스 R분의 R 곱하기 V1S라는 얘기죠. 그때 출전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줬어요. 뭐냐면, V1T는 뭐라고요? 지수 마이너스 4T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걸 라플라스에서 그다 넣으란 얘기죠. 그럼 요걸 일단 상수 넣겠습니다. R은 2고 L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L이 1이라고 했으니까 S가 되고 R은 2고 2가 되겠죠. 거기 곱하기 요걸 라플라스 하면 뭐가 돼요? 요거 이제 여기다 넣으셔야 되니까 자, S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값은 자,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2로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기 답이 이게 없어요. 뭐라는 얘기요? 시간으로 되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S 플러스 2의 K1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K2로 그렇죠. 식을 자, 역변화시켜서 환원시켜야 되겠죠. 그때 K1을 구하는 것은 자, 해당되는 분모를 주어진 함수에 곱하고 분모가 0이 되는 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자, 교재설 잘 나왔으니까 자, 여기 1이 나오고요. 자, K2의 값도 주어진 함수의 분모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분모가 0이 되는 수 마이너스 4 이걸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지수의 기본 모양이니까 자, 지수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줬고 S 플러스 4분의 1 형태니까 지수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런 형태의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4번입니다. 3차인 이산치 시스템. 이산치란 건 뭐냐면, Z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근이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플러스 0.5가 주어졌다면, 이 시스템의 안정도는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Z변환의 뜻만 하시면 되겠네요. Z변환은 반지름을 1 정도 하는 단위 원에서 이 안에 근들이 존재하면 안정. 자, 밖으로 벗어나면 불안정. 자, 선에 걸리면 임계다라고 배운 게 자, Z변환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마이너스 0.3은 한 요쯤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0.2 요쯤 될 거고요. 플러스 0.5는 요쯤 되겠죠. 즉 2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안정이죠.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65번. 자, 65번도 기본 형태 좋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자, 단위 계단 함수죠. 크기는 1이래요. 자, 크기는 1이고 자, 요런 함수를 줬어요. 그때 자, 요 자리는 A, 요 자리는 B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라플라스 변환 하나마나
A에 이동된 데서 B의 이동값을 빼면 요만큼의 차이가 남겠죠. 그럼 얘는 UT-A 빼기 UT-B를 한 값이죠. 그러면 UT를 라플라스하면 크기가 1이니까 S분의 1에 지수 마이너스 A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분의 1에 지수 마이너스 BS가 남죠. 그러면 S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면 답은 2번에 존재하겠네요. 자, 문제 66번입니다. 자, 다음 회로망에서 입력 전압을 V1, 출력 전압은 V2. 아예 그냥 점수를 주려고 입력 출력 확실히 좋네요. 그때 V2는 C에 걸린 값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그 C에 V2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 입력분의 출력의 전달함수를 구해서 고유 주파수와 제동비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또 저항은 100이고 L은 2고 C는 20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줬죠. 그러면 자, 먼저 추진함수는 출력을 아는 직렬회로니까 자, 전달함수는 전체 임피던스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인데 해당되는 출력은 자, V2가 C에 찍혀 있으니까 CS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자, 1차 반환하면 CS가 됩니다. 그러면 자, 분자는 소리학분해서 1이 되고 얘는 RCS, 자, 얘는 LCS 제곱, 자, 마지막 건 1이 되겠죠. 근데 출전이 친절하게 R값, R값, C값, L값 다 줬어요. 그럼 싹 집어내면, 자, 요거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수 넣는 거니까 교재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었더니, 자, 이제 0점 얼마가 나와서 요식을 제대로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50S 플러스 2500에, 자, 바로 2500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요. 자, 2차 저격 보면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2차 저격 보면 나오자마자 자, 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요게 오메가 n 제곱 자리예요. 그럼 오메가 n 제곱이 2500이라는 얘기니까 자, 결국은 오메가 n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메가는 50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요 자리가 50이죠, 50. 50. 자, 그러면 이 델타 오메가 n 자리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2차 저격 범위에서 알아야 되죠. 그러면 자, 이 값을 여기다 집어내면 결국은 이 델타 50은 50이니까 서로약분해서 자, 바로 제동비는 2분의 1. 자, 바로 0.5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동비는 0.5고 자, 고유 주파수는 50이었던 값입니다. 그러면 답이 1번에 있겠죠. 자, 문제 67번입니다. 자, 67번에 자, 주어진 함수에 의한 교차점, 교차점 찾는 거네요. 그럼 교차점 찾으면 자, K의 S-1, 분모는 S의 S 플러스 1, S-4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먼저 0점은 1, 자, 극점은요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4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교차점은 극점수 마이너스 0점수분의 극점의 총합 마이너스 0점의 총합이니까 자, 극점수가 몇 개? 3개 빼기 0점수는 1개죠. 그러면 극점의 총합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3이 됐고 자, 0점의 총합 하나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1, 답이 3번에 있게 됩니다. 자, 문제 68번입니다. 68번에 자, 68번은 어떤 지역에서 전달함수의 극점이 다음과 같았다. 이때 고유 주파수 함수를 또 나왔네요. 그러면 자, 먼저 좌표부터 먼저 확인하면 되죠. 바로 여기가 J인데 요 자리에서 극점이 나왔대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에서 또 극점이 나왔는데 자, 마이너스 J래요. 그러면 요거를 복소수 형태로 적으면 요 자리의 극점은 마이너스 1 플러스 J란 얘기고요. 자, 요 자리의 극점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란 얘기죠. 그러면
요 극점의 값을 넣어서 0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자, S에 요게 극점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얘는 S 플러스 1 플러스 J.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0 만들고요. 자,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0 만들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고유주파수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세를 구하려면, 자, 2차 제곱의 기본 포맷을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순서대로 쭉 곱해 나갑시다. 순서대로. 그러면, 자, S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S, 자, 그 다음에 플러스 JS, 두 번째 거 하면 플러스 S, 자, 그 다음 거 하면 플러스 1, 그 다음 거 하면, 그렇죠, 플러스 J. 자, 그 다음 요거 마지막 거 하면 마이너스 JS, 그 마이너스 J. 그 다음 마지막 거 하면 마이너스 J제곱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J제곱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두 개 만나서. 자, 공통수 서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느냐? S제곱 남았고요. 자, 두 개니까 플러스 2S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고 요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이거를 0으로 드는 게 특성 방식이죠. 아, 그렇네. 자, 왜? 얘가 극점이라는 것은 특성 방식이니까. 그럼 특성 방식 포맷이라는 얘기는 얘가 오메가 n 제곱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2 델타 오메가 n 짜리다라는 겁니다. 2차 제곱에서. 그렇네. 그러면 자, 바로 특성 방식의 끝자리는 오메가 n 제곱짜리고 요 자리는 2 델타 오메가 n 자리니까 고유주파수와 제동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자, 바로 오메가 n 제곱짜리가 2란 얘기는 오메가 n이 루트 2란 얘기고, 자, 2 델타 오메가 n 자리가 2가 있다는 얘기는 서로 약분해서 볼까요? 그러면 제동비는 오메가 n분의 1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 제동비는 자, 루트 2분의 1. 그래서 자, 고유주파수는 루트 2, 제동비는 바로 루트 2분의 1. 요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답이 3번에 자,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9번. 자, 다음 논리식에 간단히 하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가로를 쳐놓으니까 혼동하게 생겼어요. 자, A, B바 플러스 그 다음에 A, B. 자,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B. 그러니까 뭐가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세요. 우리 가로라는 건 뭐냐면 이 가로밖에 뭔가 공통수가 있을 때 공통수에 의해서 이런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로의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가로를 빼도 관계없네요. 그러면 그냥 AB 플러스 AB바 플러스 AB 플러스 A바 B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네요. 왜? 가로를 쳐서 뭔가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얘가 이렇게 관련됐습니다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가만히 보니까 A가 전부 다 공통수죠. 그럼 A를 자,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그럼 A를 끄집어내면 자, B 플러스 B바 플러스 B가 나오고 뒤에 A바 B만 남죠. 그러면 요거는 1이 돼버리네요. 자, 논리식 간단에 의해서. 그러면 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A 플러스 A바 B인데 자, 요런 것들은 많이 외워두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변수에 그 변수의 부정과 남에게 돼 있으면 그냥 A 플러스 B의 OR 회로의 진리표랑 같다. 그래서 A 플러스 B 답이 1번에 있게 되겠죠. 자, 문제 70번은 자, 이제 회로 이론에서 이제 풀어주게 될 거고요. 자, 제어 문제가 71번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71번도 자, 회로 문제고요. 자, 이제 72번. 자, 이제 70번에 두지 않고 72번에 바로 제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72번에 그림 같은 신호름 선도의 전달함수는 뭐냐 물어봤죠.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신호름 선도의 모양만 알면 그냥 눈으로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G1, G4가 있고요. 자, 여기에 G2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G3가 있어요. 이렇게 G3.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피드백이 돼 있는데 피드백이 플러스 H1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이제 1이 지나가고 여기서 피드백이 이렇게 와 있는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H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2022년도, 마지막, 제어 문제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요렇게 전향 조건, 그럼 G1, G4, 자, G2. 또 요렇게 가는 전향 조건, 그럼 G1, G4, G3. 그럼 G1, G2가 공통이겠죠. 그럼 G1, G4가 공통이니까 이건 병렬 구조니까 G2 플러스 G3. 그럼 그렇게 되는 게 1번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보면 여기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여기서 피드백을 하는데, 자,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죠.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자, 왜 분모가 1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그럼 G1, G4에 H1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 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로 도는 건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돼 있겠죠. 그래서, 자, G1, G4 공통이고, 이 병렬 구조에 H2가 붙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모양은 좀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전형 조건 2개 있는 거와 피드백 2개인데, 부호만 잘 찾으면 답이었죠.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자, 전체적인 구조의, 자, 기본 함수를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77번에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77번에. 그 77번도 맞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제 회로이론에 전달함수나 이런 게 서로 겹치다 보니까 77번에 하나 더 났어요. 그래서 77번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라플라스하고 전달함수가 공통이다 보니까 회로이론 안에, 자, 제어 문제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7번도 자, 제가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그럼 77번에 자, 주어진 함수가 뭐라고 되냐면, 자, 1 플러스 2제오메가 1 플러스 제오메가, 자, 분의 K가 있어요. 그때 2등 여유가 20dB이 되고자 한대요. 그러면 2등 여유를 구할 때는 주어진 함수 오메가다 0을 대입하죠. 그러면, 자, 요 S에다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오메가에다 0 대입하면, 자, 얘도 0 되고 얘도 0 돼버리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K가 남죠. 그러면, 자, 2등 여유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20로그에, 자, 주어진 상수의 절대값분에, 자, 바로 2를 넣는 게 바로 2등 여유계산법이죠. 그런데, 자, 요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 보면 20dB이 나오고자 한대요. 20dB. 그러면 20dB이 나오려면, 자, 요 상수분의 1, 즉, 요 상수가 이제 K라 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고로, 요 K분의 1이 얼마 나와야 돼요? 그렇죠. 10이 나와줘야, 뭐가 된다? 20dB이 되죠. 그러면, 자, 서로 자리 바꾸면 K는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자,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제어에 관련된 문제를 3회에서는 자, 뒤쪽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복습하셔서 자, 우리 제어에서도 자, 10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시험에서는 요게 회로와 제어에서 중복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 문제까지 모두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